네, 문제는 우리 시장이죠. 사실 어제 훈풍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것을 안타깝게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닥이 1%까지 밀리다가 낙폭을 줄이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어제 결국에는 6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게 됐죠. 2.41%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이 같은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가 무엇보다 관건일 겁니다. 자세하게 코스닥 시장 점검을 좀 해보죠. 교보증권 압구정 WM지점의 김백준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스닥 시장 점검부터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한 주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변수로 주목받았었던 미국의 FOMC 회의는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전일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2.3%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경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의미를 두면서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 역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기간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가장 큰 금액인 1,130억 원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의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25억과 489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지수를 떠받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1선인 730선이 올해 처음으로 깨지면서 700선 초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간 주도의 코스닥 상승에서 이제는 기간 중심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당분간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후 680선까지도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락의 중심에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있었습니다. 한미약품이 베링거 인게라인과 대규모 계약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가 감소하는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여타 다른 관련주들까지 실적 우려감이 공존하면서 코스닥 지수의 급락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 제약업종이 12개월 예상 퍼가 44.8배로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 업종의 32.3배보다 약 39% 할증되어 있으면서 여전히 고평가 부담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닥 시장, 특히나 그동안 이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평가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러한 종목들이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다로 받아들여지는데 수급상으로 보자면 실제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주 외국인의 경우 173억 원의 순매도, 기간은 1,887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간의 경우에는 연기금 이외에는 뚜렷한 매수세가 없는 계속 매도세가 나온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매수 상위를 보시게 되면은 뚜렷한 업종의 매수세가 없이 다음 카카오가 비교적 강한 매수세를 보였고요. 순매도는 바이오나 콘텐츠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간의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뚜렷한 특정 업종의 매수세는 보이지 않았었고요. 그중에 가장 매수세가 강했던 리온쿠체는 유통 채널 강화와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실적이 기대된다는 판단에 매수세가 좀 몰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매도는 바이오 업종이 주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CG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시젠 같은 경우에 순매도가 많이 출회되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앞서서 리온쿠첸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순매수 1위 종목이었습니다. 순매수와 순매도가 다소 잘못 나갔는데 이러한 부분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 계속해서 끝물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현재 시장의 우려는 한미약품의 어닝 쇼크로 인해 주도업종이었던 제약, 바이오주들의 꺾임과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조심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동안 대형주들의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 증시의 자금들이 중소형주 또는 코스닥으로 좀 몰렸었던 점을 보면은 그동안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는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가 수차례의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60일선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네. 60일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투자자들의 시선이 9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8월까지는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낙폭 가대주보다는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녹록치만은 않겠다. 바로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기에는 힘든 시장 환경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실적 호전주에 제한적인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서도 주가가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유망할까요?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한글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전일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8% 상승한 225억 원, 영업이익이 21.4% 상승한 95억 원이 나왔습니다. 영업 OP 마진이 42.4%로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러한 실적 성장에 있어서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가 최적화된 모바일용 오피스 공급 확대, 그리고 기존의 B2B에서 B2C로 인한 그 증가세가 매출을 견인을 했었고요. 삼성전자나 HP 등과의 프로모션 등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과 컴퓨터는 2011년 1분기부터 18분기 연속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출시했던 클라우드 오피스 넷피스 24가 런칭 3개월 만에 가입자 300만 명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유로화로 바뀔 시에는 실적 기대감이 더욱더 기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MS 워드와 호환성을 개선한 H 워드를 출시해서 해외 진출을 다소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MDS 테크놀로지 역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이렇게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컴퓨터 결국에는 12.2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상승 마감한 주가의 수준이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으로 작용했던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여전히 밸류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을 뚫고 나서 29,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까지 관심 종목으로 코스닥 시장 점검을 하면서 알아봤습니다. 교보증권 압구정 WM 지점의 김백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